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 하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는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데 유일한 직선 하나를 구하려면은 방향 하나를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얘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세요. 이 점 지나면서. 그러면은 얘랑 평행한 거 이 직선 유일하게 한 개 결정되잖아. 맞지? 이 공간상에서.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말했지? 방향 벡터라고 말했고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하고 이 방향은 평행한 거였잖아, 그렇지? 얘랑 평행한 게 하나 결정돼.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이 면이 있어. 어떤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이 무수히 많지, 맞지? 이 무수히 많잖아. 그 중에서 얘랑 평행한 거 이번에도 똑같이 평행한 걸로 한번 잡아보죠. 이 점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평면들 중에서 얘랑 평행한 거, 이것도 평행하지 않아? 이것도 얘랑 평행하지 않아? 엄청 많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평행한 거 아니야, 그렇지? 요 경우는 이제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너무 많아. 하나로 결정 안 되잖아. 이 점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평면들 중에서 근데 이번에는 얘랑 수직인 거 보세요. 그럼 요거 한 개밖에 없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번에 원하는 기준이 되는 벡터는 직선에서는 평행한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불렀지만 평면에서는 기준이 되는 벡터가 수직인 벡터. 이거 우리는 방향 벡터라고 안 부르고 법선 벡터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선하고 차이를 두자면 지나는 점 하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가 평행한 거는 직선이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수직인 벡터를 가르쳐 줄 때 평면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평면은 저 벡터가 수직인 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일단 한번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X1, Y1, Z1 이 점을 지나면서 O라는 위치 벡터 있어야 되니까 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N이라는 벡터가 A, B, C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랑 수직인 평면은 어떤 거냐면 이 그림 좀 그러네.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림상은 조금 그렇지만 점 A를 지나는 이 면이 이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 된다고 지금, 그치? 이렇게 되는 이 평면의 방정. 근데 평면은 무한 평면이잖아, 그치? 쌤이 그냥 그리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모양 같은 건 정해지지 않은 무한 평면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우리를 P라고 잡고, 그러면 그 점 P의 자취가 평면의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나가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점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여기 평면상의 모든 이런 벡터들이 될 거 아니야.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치? 이런 모든 벡터가 이 방향 벡터랑 어떻게 될까? 그치? A에서 많은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A가 하나 있는데 점 A에서 P로 가는 많은 벡터들이 이런 식으로 볼펜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이 벡터랑 이 직선들이 다 뭐해? 수직인 거잖아, 전부 다, 그쵸? 다 수직이죠, 그쵸? 이렇게 점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AP 벡터가 있고 평면상에 그런 벡터들은 전부 다 이 방향 벡터 N과 수직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수직이면 어떻게 하지? 두 벡터가 수직이야. 내적해서 0인 걸 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LCM으로 표현하면은 OP 마이너스 OA가 될 테니까 P가 X, Y, Z라고 잡았으니까 A는 X1, Y는 Z1. 그러면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Z 마이너스 Z1 얘랑 내적 A, B, C 내적하면 0이다. 그럼 그냥 이렇게 곱해져서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서 합친 게 0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준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써지기 때문에 얘가 수직인 그 법선 벡터고 얘가 지나는 한 점이면 이 표준형은 이렇게 써져. 1차 방정식이면 되지. XY, Z에 대한 거, 그렇지? 근데 얘를 전개하면은 일반적인 모양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나머지 이것들은 상수로 계산될 거 아니야. 플러스 d는 0 이렇게 잡힐 거야.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써지나 봤을 때 우리가 이게 평면의 방정식인데 이 개수들 x, y, z에 해당되는 1차항의 개수들이 법선 벡터가 된다. 그렇지? 맞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어떤 한 점을 지나는데, 자 예를 들어 정상적 특이한 경우로 이런 경우. 그냥 예를 들어줄게. 1, 2, 3을 지나. 근데 x, y 축과 평행한 평면을 구하자고 했어. 그럼 공간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높이 3만큼 올라가 이 점이 1, 2, 3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은 이 점 지나면서 xy랑 평행한 평면은 이거지. 네. 얘는 어떤 점이야 전부 다? z가? 그래서 3. 높이가 3인 거잖아. 그렇지? 이런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로 이거는 이 평면의 방정식은 그냥 z는 3밖에 쓰면 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이게 3이야. 그리고 x는 3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쓰잖아.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잖아.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지. 점피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요 형태, 이 개수들이 법선 벡터가 된다. 요 형태만 좀 기억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직선하고 평면하고에서의 그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벡터, 방향 벡터는 그 직선과 평행한 거야. 착각하면 안 돼. 평면에서는 수직인 거고.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게. 여러분들 필수의 이제 8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 야, 이건 기본 방정식 쓰고 한 번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를 지나고 A가 이거라고 칠게. 그런데 직선이야. 직선 2분의 얼마. 그 다음에 4분의 얼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돼? 이 직선이 이렇게, 이 직선을 이렇게 치면 얘네들의 방향 벡터가 뭐인 거야? 2, 4,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는 이 직선과 여기서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네. 이렇게. 그렇지? 이런 평면은 어떻게 되나? 이 벡터 자체가 뭐가 돼? 평면의 입장에서는 저절로 법선 벡터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런 것들 잘 조심하라고. 잘 눈치채서. 그치? 그래서 이게 이 평면의 입장에서는 2, 4, 마이너스 1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평면의 입장에서는 법선 벡터가 돼버리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 이 점을 지나고 이거니까 2 x 빼기 1 여기에 개수들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y 빼기 2 z 빼기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는 뭐. 그 다음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정리하면은 일반형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네. 요렇게 됐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근데 3번처럼 특이한 경우가 있다고. 3번처럼 3,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이에요. x축은 이렇게 x축이 이거잖아. x축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축이잖아. 그렇지?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인 평면은 이런 평면이잖아. 그렇지? 이런 평면인데 얘가 봐봐. x값이 3만큼 튀어나왔지? 네. 3, 1, 마이너스 1이 저기 밑에 있는데 어쨌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거는 그냥 x가 3인 거 아닌가? 네. 맞지? 그래서 답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x는 3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x축의 수직이다 또는 반대로 이게 yz의 평행한 평면이다. 그렇게 해도 같은 말이겠지 지금? x축의 수직이라는 건 yz 평면과 어쨌든 평행한 거니까 그걸 이제 그림상으로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축이나 평면이 평행하다, 수직이다 이런 거는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다.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되게 잘 나와. 어떤 거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사실 이거 우리가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기지? 만난다면 점이 생기지, 그렇지? 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럼 면과 면이 만난다. 선. 선이 생기지. 그럼 평면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주어질 거 아니야? 다른 식으로 두 개가. 근데 걔가 만난다면은 점이 아니라 뭐 선이 생기겠지. 그러면 어떤 평면 두 개를 식으로 주고 이 두 평면들 만나는 교점에 교선으로 나올 거 아니야? 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얘와 얘가 이루는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 멋있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뭐 하면 되지? 만나는 점, 공통을 구하는 과정은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지. 연립 방정식 풀면 된다. 그 과정 안에 다 있는 거야. 그 다음 얘도 그 연립 방정식 하는 과정 안에 여기 있으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줄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되는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좀 255쪽에 필수 예제 그 유형 첫 번째 거가 일단은 이거야. 면과 면이 만났을 때 교선이 생기는데 교선의 방정식이 직선일 텐데 한번 해볼게. 알파라는 평면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면이 하나가 있다. 근데 얘가 2x 플러스 2y yz 마이너스 1. 자, 열림만 하면은 공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예. 열림만 하면 공통이 나와. 열림 방정식을 푼다면 우리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할 거 아니야. 예. 가감법을 할 거야. 근데 어떤 특정한 암문 문자를 하나만 소거하면 돼, 일단. 네. 누구를 소거할까? Z. Z. 그렇죠. 그럼 Z를 소거하면 이렇게 해서 깨겠지,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온다, 이렇게, 그치?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ax 마이너스 x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렇지? 이런 형태로 벡터에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니까 지금 알겠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x는 y 플러스 2죠. 네. 맞지? 예. 그럼 이걸 아무데나 편한 데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 어디다 대입할까? 알파야. 힘드네. 여기다 대입해 볼까? 네. 베타식에다 x에다가 y 플러스 2 대입하면 2y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z 넘겨서 z지. 네. 그럼 z는 4y 플러스 3이지. 맞지? 네. 그 y는 y지 그냥. 네. 됐어? 네.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자로 다 얘를 t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t 이런 것처럼. 근데 전부 다 y를 매기로 쓰라고 이해도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얘를 넘기면은 x 빼기 2랑 y랑 얘 넘기면은 z 빼기 3에다가 뭐 하면 되죠? 4로 나누면 되지. 이게 다 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써진다. 근데 연립해놓고 한 문자로 다 정리하는 거야, 세 개를. 이렇게 해주는 좀 이상하지? 어쨌든 근데 그 과정은 연립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좀 설명할게. 그 밑에 문제는 이런 유형인 거야. 혹시 교선의 그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거 일하는데 기억나? 아니. 원과 원이 만나면은 두 원이 만나면은 공통현이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네. 이 공통현의 방정,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근데 이 식을 f x, y는 0이라고 써. 원래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이쪽은 반지름 나오잖아, 그렇지? 네. 나 넘기지. 여기는 또 다른 식인데 이거를 g, x, y는 0이라고 정리할 거 아니야. 근데 둘의 공통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가 하나를 뭘로 묶어? k로 묶지 않나? 전혀 기억이 안 나나? 예.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x-1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할까?
이거 뭐 3, 좀 그렇지만 3이라고 있다고 칠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와 얘의 공통은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은 조금 평행이 되는데 반지름이 좀 작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얘와 얘 공통을 지나는 거 여기 공통점이 두 개 나오잖아, 그렇지? 네. 공통을 지나는 직선이든 새로운 원이든 많잖아 이런 것들, 그렇지? 네. 이런 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거는 어떤가 한쪽을 다 넘긴 다음에 K로 묶지 않았어? 아, 네. 맞지? 얘 이렇게 넘겨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일 때 이만큼을 K로 묶고 그 다음 이것도 넘기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이거는 0이라고 잡으면은 이 K에 대한 항등식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그치? 네. 그래서 K가 어떤 값이든 항상 이 점을 지나는 도형들이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면 0 곱하기 K는 0꼴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과정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걸 푸는 거는 둘을 연립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지? 근데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경통형이 됐잖아. 이차함수 다 없어져가지고, 그치? 네. 이게 직선도 되고 뭐 원도 되고 2차 곡선도 되고 어떤 도형이든 두 개의 도형이 있으면 한 도형이 x, y는 0 이렇게 정리되고 또 다른 도형이 근데 이거 z까지 있어도 상관없겠네, 그치?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한쪽을 어떻게 하면 돼? k라고 잡아주면 된다고. k 곱하기 이렇게 잡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됐나?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풀어봐야지 이해가 될 거야. 풀어보면 기억날 거야.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이거 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안할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그 지금 필수예제 10번의 2번 문제. 2, 0, 마이너스. 근데 이거 나오면은 잘 못 풀어, 애들이 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면서 알파 2x 더하기 3y 플러스 z 플러스 1이요. 그 다음에 베타는 x 빼기 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요. 얘와 얘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수직은 아니겠지만 여기 교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림의 이해를 위해서. 그럼 이 교선을 포함하는 또 무수히 많은 평면들이 있겠지, 맞지? 맞지? 네. 그 무수히 많은 평면들, 이 선을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평면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한쪽을 K로 묶으면 된다고. 이런 식이라고. 이게 K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 교선을 지나는 거잖아,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그치? 그럼 K에 어떤 값이 대입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 선을 지나는 식이라면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 둘의 연립한 조건. 그러니까 이 교선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요 평면을 보면 2, 0, 마이너스 1이 이 평면이라고 치자. 이 평면을 지나는 거는 2,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 그때의 K값이 나오잖아. 맞잖아, 그치? 이 식이 이거가 되려면은 이 평면이 되려면은 이 평면이 지금 2, 0,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하고 점을 지나는 평면이,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정리 됐나? 다시 한번. 저희 다안 찾아가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평면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그쵸? 예.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을 특정하고 싶으면 그때 K 값이 뭘까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평면들을 대표로 표현한 건데 이 평면이 2, 0,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K 값이 나올 거라고, 그쵸? 그래서 2,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이거 없어지네. 더하기 K 곱하기 2,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1
그럼 K가 4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K가 4가 나오면 K 자리에 4를 대입해서 정리가 되잖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 평면이 되는 거야. 이 점 지나면서 둘의 교선도 품은 어떤 새로운 도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지 않으면 되게 풀 때 못 풀 것 같아.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일단 잠깐만 끊을게.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 지난번에도 직선 한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말을 내렸잖아. H. 그쵸? 기억나? 그거? 네.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수선의 말을 내리면 이 점을 X라고 하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X, Y, Z들을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다 표현했지. 그치?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이 벡터랑 이 방향 벡터 내접하면 0인 상황에서 점 H가 나오잖아. 그치? 네. 그거 풀듯이 거의 똑같아. 한 점에서 한 점 A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가지고 H 이 좌표를 구하는 상황. 그치? 이거 구하는 과정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 이거는 주어져 있을 거라. 예를 들어볼게. 이게 필수예제 11번 내용인데 얘가 5, 2, 4 숫자로 봐야지 너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이 평면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얘네들의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3,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네. 직선에서, 아니 평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고. 왜?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돼? 방향 벡터가 돼버리고,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은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x 빼기 5가 되겠지, 그치? 지나는 점 y 빼기 1, z 빼기 4가 될 거야. 근데 얘를 우리는 t라고 약간 자꾸 풀잖아.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임의로 잡으면은 그 x, y, z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점이냐면 3t 플러스 5 맞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은 3t 플러스 5 그 다음에 1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대표로 좀 쓴 거잖아 지금. 그치? 이 점이 이 평면 위에 있어야지 h가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이거일 때 이 h는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해서 0인 걸로 h 구했는데 평면은 그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평면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을 대표로 썼는데 이것들이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쌤, 근데 EY, Y가 어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네, EY. 아, 이렇게 되나? 네. 그럼 여기가 2t겠네? 네. 미안. 그러면은 이 식을 여기다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그치? 네.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아니, 한 번만 써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9t 플러스 15.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4t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t 마이너스 4 하고 원래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이게 성립해야 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네. 여기. 그럼 여기가 14t. 이거 얼마? 14 나오면 좋겠는데? 14. 플러스 14 맞나? 네. 플러스 14가 그럼 t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잡았는데 요 순간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럼 t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점 h가 마이너스 1이면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네. 한 가지만 더 그냥 이야기할게. 뒤에 어차피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묻자. 요 길이를 묻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이렇게 평면에서 생각할게. 얘랑 x1, y1, z1 아니 z는 없지 여기서. 얘와 얘 점과 직선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죠 여기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 거리가 나오잖아. 평면도 똑같은 거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Z. Z가 있고 점이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 거리를 물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번에 c제곱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지? 절대값하고 그 식에다 다 뭐 대입해야 돼? 앞으로 대입하면 된다. 그 저 뒤에 나온 공식이야. 만약에 그게 지금 단계에서 나오진 않을 거야 지금.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건데 과정은 같은 건데 지금 그거는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내지는 않을 텐데 이 공식 그대로 Z까지 있는 공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분명히 3x 플러스 2y 플러스 1 Z 플러스 뭐 4든 5든 6이든 상관없이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그냥 뭘라고 잡을까? 플러스 6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6이라고 잡을까? 만약에 얘를 빨리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예. 여기서는 그럴 일 없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공간에서 이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법선 벡터가 3, 2, 1인 거지, 그치? 예. 근데 빨리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합치면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를 넘기면은 플러스 6인데 얘가 1이 되게 다 나눠. 뭐가 돼?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 더하기 6분의 z가 1이잖아. 그러면 yz에 0 집어넣으면 x절편이 2가 돼야지 전체 값이 1이 나오잖아, 그치? 예. x절편이 2, y절편은 3, z절편은 6. 이런 삼각형 모양을 품은 좀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은 품은 무한평면이잖아, 이거는, 그치? 요렇게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근데 지금은 여기 그냥 기본 내용을 푸는 거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요 내용까지를 먼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뒷부분을 해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어. 그래서 256쪽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또 페이지는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설명이 좀 필요하네. 그거 좀 정리를 좀 하자. 좀 이따가 또 이어서 설명할게.